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이 행위 자체에서 오는 것들도 되게 엄숙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그냥 그림을 그려서 이 이미지가 나오는 거랑 내가 힘들게 깎고 칠하고 붙이고 막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랑은 사람들이 볼 때도 뭔가 웃기고 뭔가 그런 이미지지만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좀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나무 깎는 성태진입니다. 태진아. 기현아. 야, 반갑다, 야. 오랜만에. 멋있어졌어. 머리도 쫙. 아이씨. 야, 근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뭔가 또 집 같아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온 지 4년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예전에 초창기 때 왔을 때는 약간 여기 펜션 같았는데 되게 깨끗했는데 이제 뭔가 이제 좀 틀이 잡힌 것 같아. 틀이 잡힌 게 아니라 이제 관리를 서서히 안 하는 거지. 요 앞이 집이지. 이게 집이고 이게 작업실. 작업실. 한번 작업실 좀 구경 좀 할까? 응. 야, 씨. 뭐가 진짜 바글바글해졌네. 여기 작업실 공간이 좀 분리되어 있는데 소개 좀 해줘. 어떤 건지. 여기는 깎는 방. 여기 나무 이렇게 재단을 미리 주문해서 필요한 사이즈 찾아서 이제 밑칠하고 여기서 깎으면 나무 막 먼지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칠하는 방이랑 깎는 방이랑 예전부터 분리하고 싶었는데 도시에 있을 때는 같은 방에서 다 깎고 청소 싹 하고 이제 색깔 딱 칠해야 되는데 여기는 청소는 물론 하지만 그래도 깎고 들고 가서 이제 옆에서 칠하고. 옆방 한번 가볼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색깔 칠하고 이제 마무리까지 인킹까지 다 하고 저거 이제 물감 놓는 거는 예전에 너 작업실에 갔다가 그치. 너 거를 보고서 나도 저렇게 만들었지. 좋아. 딱 사이즈가 딱 좋게. 우선 딱 보이잖아, 새끼. 보이니까 바로 꺼낼 수 있고. 보통 장은 좀 깊어가지고 안에 뭐가 물감이 들어가면 잘 모르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방이 있지. 여기는 이쪽 휴게실. 휴게실. 여기서 앉아서 이제 뭐 차도 마시고. 손님 오시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여기는 원래는 이제 그 작은 갤러리처럼 쇼룸처럼 만들었다가 지금은 그게 마르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그럼 여기 놔둬가지고 좀 여기다가 마르면서. 말리고. 처음에는 이것도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공간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야, 그럼 이제 네 작업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얘기 좀 해볼까? 그럴까? 지금 이게 판화로 하면 목판화잖아. 판 자체가 이제 작품이 되는 거잖아. 판의 그림, 판화 맞는데 일상적으로 쓰는 판화가 이제 그렇지. 프린트 맞아. 메이킹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판을 찍어낸 그걸 판화로 하잖아. 근데 이제 너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온본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기법의 정의가 없으니까 그냥 나열해서 정의를 만들자 해서 각을 하고 그 위에 채색을 했다. 아크릴릭, 엔드, 잉크 온, 엠보스드, 우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이거 찍어내서 그거를 했는데 너는 왜 이 판 자체를 가지고 작업을 할 생각을 한 거야? 원래 판화를 찍으려고 작업을 했다가 이게 이제 색깔들이 많으니까 다색 판화를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색을 다 칠했어 이제 거기다가.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 나름대로 예쁜 거야 이게. 그 판 자체가. 이 상태로도 그냥 마감을 하면 굳이 안 찍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런 작업을 한 게 그때가 2006년. 그때도 이런 식의 느낌의 작업을 한 거야? 그때 내가 김태호 선생님 작업실에 있었거든 내가. 나는 아크릴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크릴의 온갖 컬러들을 다 보다가 막 선물로 막 주시는 거야 아크릴 물감을. 난 좋은 건지도 모르고 막 칠해봤더니 발색도 좋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깎아놓은 판도 많았겠다 해서 이제 다 이렇게 해봤지. 우리가 어렸을 때도 흑백으로 이런 걸 봤어. 흑백으로 이제 얘네들을 보다가 80년대인가? 하여튼 맞아. 그때 이제 컬러로 바뀌면서 또 영화 포스터에 보면 뭐 총천연색, 올 컬러 막 그런 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예전에 흑백이었던 그런 기억에서 총천연색으로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담아 보려고 있는 색 없는 색 다 이제 다 쓰는 거야 나도. 거의 우리나라 오방색 같은. 맞아. 오방색도 비슷하고 대부분이 이런 배열이 많이 들어가. 그러네.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너의 시그니처 색감이 돼버렸네.
그지. 그러면 이거 처음에 어쨌든 나무잖아. 나무를 깎아가지고 바로 물감을 칠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젯소칠을 이제 나도 캔버스랑 똑같이 젯소칠은 한 여러 번을 해. 이게 고압축 파티클 보드라고 이게 완전히 그 원목보다 더 단단한 나무거든. 그 유럽에서는 이제 그 어린이 가구로 많이 제작되는 그 나무라서 애기들이 막 물고 씹고 해도 이제 괜찮을 정도로 그런 나무인데도 고압축인데도 막 미세한 구멍들이 총총총총 이제 뚫려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물감을 그냥 칠하면은 그 안으로 계속 침투가 되니까 젯소칠을 해서 구멍을 다 막고 그 위에 이제 화이트 다시 아크릴을 칠하고 젯소만 있으면은 얘가 되게 퍽퍽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화이트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시 이제 네가 원하는 이 색들을 다 집어넣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 라인은 잉크를 쓴다는 거지. 그치, 잉크. 검은색 잉크. 잉크도 칠할 때도 이제 요런 데가 다 묻잖아. 그냥 이렇게 롤러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렇지, 그렇지. 요런 데는 또 그 마스킹 테이프로 다 막아. 그냥 다 붙여. 엄청 일이 많이 드네. 이 색감과 이런 기법과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딱 했는데 배경을 어떻게 할까 좀 내가 생각하는 뭔가 좀 독창적인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까를 생각을 하다가 글자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막 같은 색깔로 막 뒤에 이제 오밀조밀한 게 멀리서 보면은 한 톤인데 가까이서 보면 막 뭔가가 그렇지, 그 음각 때문에. 이렇게 오밀조밀한 게 딱 보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글자를 넣어보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습관화돼 갖고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좋은 생각 일러스트 일을 했었거든. 아, 너가? 글이 와. 그럼 글을 보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해서 이제 막 내가 이제 약간 블랙 화이트 그림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좋은 생각 단행본 파트에서 나를 독일 표현주의 문화 쪽으로 내가 가서 막 했지. 그때부터 이제 글을 먼저 읽고 그림을 그리는 게 익숙해져 갖고 지금도 작업도 그렇지만 가요 가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 쭉 읽으면은 대충 그려지는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쫙 있잖아. 그런 거를 갖고 스케치를 이제 깨서 수정해서 이제 여기다가 완벽한 스케치를 이제 딱 나온 거를 그려서 이제 하는 거지. 태권보이를 했잖아. 이거는 언제 이미지가 나온 거야? 이건 2004년부터 이제 이 작업을 했는데 이때 요 추리닝을 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해주고 그걸 신촌에서부터 이제 막 슬리퍼지 그쪽을 왔다 갔다 하다가 쇼윈도에 막 내가 비춰지잖아. 나이 31살인가? 막 그래서 내가 이때 내 또래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가거나 직업이 있거나 그런데 나는 그냥 이게 딱 왔다 갔다 하니까 완전 백수에 진짜 내 이 나이에 왜 이러고 살까 막 그러던 와중에 그때 어디선가 하여튼 태권브이 노래가 나왔나 그랬을 때 어디 지나가는데 우리가 74년이고 태어났고 74년에 태어났고 얘가 76년에 태어났으니까 이 친구들도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제 백수의 삶을 극복을 하고 희망적인 거를 찾아갈까라는 생각을 딱 한 다음에 이제 내 얼굴을 싹 지우고 얘를 이제 넣은 거지. 그때부터 이제 얘를 좀 연구를 많이 해봤었더니 얘도 축복받은 탄생은 아니었어. 얘도 스토리가 얘를 패러디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래도 막 우리나라 태권브이 하지만 뒤에서는 다 욕을 하고 되게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얘를 좀 안고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해서 이제 2004년부터 해서 쭉 하다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게 2007년인가? 그때 이제 충무 아트홀이라고 거기서 전시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작가를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게 우리가 보면 약간 해학적이라 할까? 네 이제 너의 모습을 투영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얘가 좀 약간 멋지게 나오진 않고 되게 다 측은지심하고 약간 그냥 내가 감정이입이 되는 느낌? 우리 삶이랑 같아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했던 게 영화 포스터 같은 것들을 다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옛날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고 그리고 또 좋아했던 게 나이트클럽 포스터. 약간 기치적인 느낌의 컬러들이 촌스러운데 되게 또 잘 어울려. 이게 엄청 컬러풀하지. 그 글자들도 막 큼지막하게 막 빵빵 써. 그래서 초창기 작업들이 대부분 뭐 자력 갱생 해갖고 글자들이 큰 것들이 이제 팍 나오고 또 뒤에 또 작은 글자들이 막 나오는 게 그런 영화 포스터나 나이트 포스터 그런 것들에게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럼 이거는 지금 잠깐만 이거 뭐냐 무슨 내용이야? 이거는
처음으로 이제 최신 곡을 좀 해본 거야. 아, 최신곡? BTS의 라이프 고즈 온이라고 뭐 인생은 계속 된다 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삼국지 시리즈의 수렵도인데 그 수렵도 중에서도 이제 일제시대 때 의병의 모습을 그리는 시리즈야 이거는. 그래서 의병들이 진짜 뭐 미래가 내일이 없잖아. 광복이 돼야 됐으니까 광복이 될 줄 그치. 된 거지. 누가 그런 거를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래도 인생은 계속 된다라는 거를 좀 말해주고 싶어서. 그러면서 네가 이거를 파는 거야? 그치. 이 노래를 계속 들어.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주로 이 노래를 듣고, 이거를 그릴 때는 뭐 친구여를 계속 듣거나 해서. 그렇게 따지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다. 우리 예전에 팔만대장경? 그것도 약간 호국 그거에 대해서 그치. 생각하면서 판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쓰는 이유도 말했듯이 팔만대장경은 이제 그 몽고의 어떤 침입에 이제 불경의 힘으로 뭐 이제 글을 써서 호국 염원을 담았다면, 이거는 되게 사소한 개인적인 바람 뭐 그런 거. 지금 뭐 시리즈 좀 얘기했잖아. 그럼 뭐 시리즈가 좀 있어? 여기도 아까 그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초기에 했던 약간 풍경화. 얘가 이제 싸움을 위해서 태어난 애니까 뭐 여자친구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꿈에 어디서 우연히 봤던 모딜리아니가 이제 꿈에 나온 거야. 아, 어쩐지 얼굴 낯이 익었다. 이 친구가 처음으로 어디 책에서 봤던 이국적인 여인상이 하필 모딜리안이었구나. 또 이제 현재로 와서 내가 키우던 강아지. 그 오피. 오피도 이제 꿈에 나오고. 지금 오피는 얼마 전에 죽었잖아. 죽었지. 그래서 이제 오피도 이제 이런 어떤 몽유도원도 같은 어떤 그런 데서 이제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을까. 너의 바람이 좀 이제 작업에 들어가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문세의 시를 위한 시를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 이 글이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지면. 또 그럼 이거 할 때 그 이문세 노래 많이 들었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너가 그럼 보통 시리즈 하는 얼마 정도 몇 개의 시리즈가 있는 거야? 이런 작업 시리즈가?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새로운 희망 시리즈가 있었고, 새로운 희망 시리즈는 얘가 그 막 지구를 지키던 모습에서 이제 실직이 되고 그 후의 모습이었고, 근데 낙장불입을 하면서 약간 좀 장군의 어떤 모습이 들어가면서 그럼 삼국지 시리즈를 시작을 했고, 삼국지는 다시 과거로 가서 적과 싸우고 막 그런 모습이었다가 다시 또 현재로 와서 발동된 시리즈가 있고, 우주 막 빅뱅의 초기로 가서 우주 오봉도라고 막 그걸 하다가 지금 하는 이제 그 비욘드 유니버스 이거 이런 이제 우주가 나오는 시리즈를 빅뱅의 막 그 초기 단계에서 이제 태권비가 싸우다가 얘가 로켓 펀치가 발사가 되고, 원래 발사가 되면은 와서 붙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가 그냥 대기권을 뚫고 나가서 우주를 끝없이 이렇게 막 여행을 하는 거야. 얘가 보는 그 우주의 모습. 얘가 이제 거의 광속으로 간다고 치면은 우주의 그 팽창 속도가 얘보다 훨씬 빠른 거야. 그래서 얘가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온다는 거지. 이게 너무 막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이제 얘가 돌아오려고 이제 막 하는 그런 여정인 거야. 내용이 상당히 보면 뭐 중구난방 같긴 한데 상당히 근데 그 안에도 그 핵심적인 게 있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다 희망적인, 왜 우리 그러잖아.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이제 나와서 살잖아. 그러면은 마음은 부모님에게 뭐 잘해드리고 싶고 전화도 뭐 하고 싶은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전화도 점점 뭔가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항상 그 또 따뜻한 어떤 사랑적인 거는 자리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이게 더 멀어진 어떤 그런 거를 좀 여기다가 이 펀치가 이제 날아다니는 모습이 꼭 나와 같지 않을까 싶어서. 너의 마음과 지금 현실에 지금 있는 부분들이 작품에 이제 또 고스란히 또 나오는 부분들이라 좀 감정이입이 되네. 그 로켓 펀치에. 그래? 이거는 좀 느낌 다른데? 이거는 이제 너무 칼라를 많이 이제 쓰고 작업적으로, 그래서 한번 좀 쉬어가는 시간? 그리고 좀 약간 명상의 어떤 그런. 명상에. 너무 복잡하고 나도 이걸 하면은 그 스토리적으로 나도 막. 그치.
내가 이 지은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계속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 글 쓰는 작가처럼. 잠깐 이건 형상이 있다? 다랑아리. 뭔가 진짜 명상이 되는 느낌이다. 작품 전체가 글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작업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서 글을 쫙 썼어 일단. 이 형태는 이제 나중에 들어간 건데. 아 그러네. 여기에 뭐가 어울릴까, 아니면 그냥 글로만 완성이 시킬까, 아니면 뭔가 이미지가 살짝 나오게 할까 하다가 우리 형이 또 다랑아리를 만드는. 아 맞아, 원래 형이 도예 작가식이고 형이 나한테 다랑아리를 이만한 걸 하나 줬어. 그 다랑아리를 이제 작업실에 놓고 계속 보다가 언젠가는 우리 형이랑도 한번 콜라보 전시도 해보고 싶고, 나도 이런 어떤 미백의 어떤 그런 그냥 깨끗한 그림을 좀 한번 좀 그려보고 싶어서 다랑아리를 했지. 여기 보면은 뭐 윤동주의 서신가? 아니 이거는 별 해는 밤. 아 별에는 밤. 여기에 와서 이제 우리 딸이랑 같이 밤에 그 별을 보면서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이렇게 읊어. 그걸 딱 읽다가 내가 이걸 했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구나. 그래서 찾아갖고 꺼내서 이제 이거였지 하고 이제 다시 싹 칠하고 보니까 이런 것도 지금의 나와 참 닮지 않았을까 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별 하나에 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뭐 친구들 이름도 하나씩 나오고 하니까 나도 여기서 보면은 외롭잖아 사실. 별을 보면서 뭐 별의 생각을 다 하고 너무 힐링이 됐어. 요거 하면서 많이 좀 이렇게 차분해진 것 같아. 아 차분. 그래서 이게 앞에 보이는 이 차분한 거는 뭐냐? 요즘에 이제 차분 모드로 그냥 계속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보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가 보이네 계속.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판학과를 졸업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에디션에 대한 생각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판 자체를 그냥 이렇게 떠내는. 아 이건 떠낸 판이야? 응. 이거 근데 무겁다. 뭐냐? 이 레진인데. 아 그럼 이게 판이 있겠네, 원판이? 그 원판은 여기 있지. 아 그렇지. 이거를 실리콘 떠가지고 다시 이거 레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이제 딱지를 이제 형상화한 건데, 딱지를 모티브로 한 건데 2008년도에 딱지를 했었어. 그렇지. 그 딱지를 했다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이거를 뜰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작업으로 끝내려고 했다가 이렇게 이제 입체 작업을 입체 작업을 하다가 이것까지 생각을 하게 됐구나. 이렇게 막 복잡한 것도 실리콘 발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딱 떠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좀 더 심플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이거는 이제 혼자서는 못하고 도움을 받았는데, 이건 나 혼자서 이제 했지. 네가 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판을 아예 이걸 뜰 수 있으니 그치. 뭐든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야, 왜 갑자기 입체를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평면 작가들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입체잖아. 내 그림이 또 입체로 나오면 어떤 모습일까도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너무 앙증맞아갖고 좀 더 좀 파괴력 있는 좀 진짜 로봇 팔 같이 좀 크다란 거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든 게 또 있어. 아 그래? 응. 어디 있어? 여기 밖에. 가볼까? 조금 더 커. 우와, 야 조금 큰 게 아닌데? 오씨, 이건 실물 크기 아니야? 여기 동네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뒤에는 뾰족해. 무슨 미사일 경납고냐고. 아니 그럴 수 있지. 멀리서 보면. 근데 이거는 뭘로 만든 거야? 스티로폼을 이제 붙여서 이제 깎고 그 위에다가 그 핸디코트로 마감한 거야. 야 씨, 너 안 보던 사이에 큰일을 하고 있었구나. 네 올해 무슨 생각했는지 좀 더 우리 한번 깊게 좀 들어가서 얘기 좀 해볼까? 그래. 처음으로 막 기자회견도 하고 9시 뉴스에서 막 나를 인터뷰를 하러 오고 막 거의 그림도 다 팔렸어. 솔드아웃 됐어. 또 이제 홍콩의 크리스티에서 나한테 내가 프로모션을 해주겠다. 되게 의아해했지. 왜 나를 갖고 내가 그 정도인가? 막 이제